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십성 중에 편제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편제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편제야말로 이러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십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주에 편제를 가졌지만 돈을 못 번다든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요. 편제는 정제와 함께 재성으로 불리지만 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제는 정확한 재물을 의미하며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소득을 뜻합니다. 그에 비해 편제는 치우칠 편과 재물제로 한쪽으로 치우친 재물을 의미하지요. 치우쳤다는 뜻을 가진 만큼 정제처럼 재물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재물을 획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편제입니다. 재물의 변동성이 크고 정상적인 노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편제. 오늘의 영상은 편제가 많은 신약사주에 비견운이 오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견이 일간과 쌍둥이이면서 합법적인 상속자라면 편제는 임자 없는 꽁돈으로 비유할 수 있지요. 그러기에 합법적인 상속자와 임자 없는 꽁돈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비견과 편제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컨대 이 둘의 상호관계를 살피는 거울과 창이 바로 비견과 편제인 것입니다. 정제가 합법적인 돈과 아내라면 편제는 임자 없는 꽁돈과 애인에 해당하지요. 그런데 비견과 편제가 동시에 등장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편제는 글자 그대로 허공에 뜬 공짜의 돈이고 여인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며 군침을 돌게 하지요. 하지만 남이 가져다주는 꽁돈은 나가는 것도 잘 나가기 마련인데요. 천간에 비견이 나타날 때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대인관계에서 비견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임을 의미하고, 지지에 비견이 나타날 때는 비견의 특성이 내면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조됩니다. 지지에서의 비견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작용하며 주로 개인의 감정이나 내적인 성향,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드러납니다. 편제는 합법적인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이기에 한때 잠시 만져보고 써볼 뿐 누구도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없는 돈이지요. 철새가 한때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때가 되면 한꺼번에 우르르 날아가듯이 편제는 날아다니는 새떼처럼 늘 이동하므로 왔다가 반드시 나가는 것이 철칙인데요. 그래서 편제는 정제처럼 자기 소유를 만들거나 저축할 수 없는 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제 운에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지출하는 것이 옳은 운이지요. 널리 인심을 베풀고 자선을 행하며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도 재치 있고 현명한 편제의 처세술이며 처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편제운에서 욕심을 부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질없는 것이고 그릇된 오판입니다. 돈이 세상 속을 돌고 돌듯이 임자 없는 꽁돈인 편제도 새로운 주인을 찾아 끊임없이 돌고 돌지요. 이처럼 편제는 자신이 점유한 자신의 정식적인 돈이 아니라 잠시 자신에게 맡겨진 남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제에 들어온 돈을 자기 돈인 양 움켜쥐려 한다면 이상한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잘못하면 직위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나그네를 억지로 막을 수 없듯이 우르르 쏟아져 나가는 새떼나 소떼를 막으려 한다면 솥불에 받치거나 치워 죽기 마련입니다. 속담에 오는 님은 다정하지만 가는 님은 냉정하고 매정하다고 했듯이 꽁돈도 들어올 때는 흥겹고 봄바람이지만 다시 새 주인을 찾아 나갈 때는
산서리에 무너져 내리는 낙엽처럼 칼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꽁돈에 해당하는 편재의 삶이란 공술의 공수이기 때문에 언제나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한다면 봉변이나 망신, 비극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고난 사주가 신약한 사주의 편재가 왕성하다면 힘이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다지 광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림의 떡처럼 쳐다보고만 있는 격이고, 큰 고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건져내지 못하는 처지와 같습니다. 이러한 신약사주에 협조자인 비견이 나타나 힘을 실어준다면 상황이 달라지면서 아무리 큰 고래도 거뜬히 건져낼 수 있고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견의 도움으로 꽁돈을 벌게 된 일간도 그냥 돌아설 수가 없겠죠. 협조자인 비견에게 감사의 표시로 푸짐한 답례를 하기에 이르는데요. 사방에서 비견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노다지 광산을 멋지게 개발하게 되며 일확천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재가 많은 신약사주에 비견이 함께 나타나면 꿀벌과도 같은 수만 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형국이 되지요. 모두가 꽁돈을 가져다주고 노다지 광산이 인산이례를 이루는 것이므로 어딜 가나 돈뭉치가 쏟아지고 여자가 몰려들며 거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사주에 편재가 왕성한 일간에게 비견이 함께 나타나는 운세에서는 시장을 석권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재벌 총수나 국정 운영을 하면서 노다지의 상납을 거둬들이는 고관대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금융이나 주식, 암호화폐, 부동산 등의 투기를 하는 투기꾼의 왕초가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날마다 눈만 뜨면 비견이 공짜 돈 뭉치를 주는 것이 되는데요. 요령이나 수단, 아령, 배짱이 일품인 일간 입장에서는 비견에게 푸짐한 재물과 직위를 내리기에 인색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만 명의 꿀벌을 능히 거느릴 수 있는 운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미월에 태어난 갑술일주 여명으로 정제격 사주이지요. 미월 갑목이 미토에 뿌리를 내렸지만 토가 윤택하지는 않은데요. 갑목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척박하긴 하지만 수와 관련한 일을 한다면 목이 살아나면서 돈이 모이고 건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돈과 관련된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요. 재를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된다면 만족감도 없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토에 수가 붙으면 돈이 되고 목이 살아나서 건강해지는 팔자이지요. 이 명주는 예전에 공무원을 하면서 재정과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다들 식당 일을 하면 힘들다고 걱정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건강도 좋아졌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주에 금방 보이는 직업도 있지만 보기 애매모호한 사주도 정말 많은데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주가 어떤 글자를 사용할 때 안전한 길을 가는지, 혹시 없는 글자나 놀고 있는 글자를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불미한 삶을 사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